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누가 떠올려지시나요? 힌트를 드린다면 미국 여성이고요. 흑인입니다. 방송인이고요. 누가 떠올리시나요? 얘기하시는 오프라 윈프리.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프라 윈프리 한번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는 프로 코치입니다. 그가 왜 강력한 앵커가 됐냐면 그가 왜 이 시대에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번 퍼스트 가장 최고의 여성으로 여러 번 선정됐냐면 그는요 사실 그의 프로인 지금 이제 옮겨갔습니다만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가 말하는 시간은 불과 10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는 말하는 시간 외에는 주로 입 대신 눈을 사용하고요. 작은 독자의 반응, 예를 들면 게스트의 어떤 말에도 항상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코칭 전문 용어로 말하면 직관 경청, 직관 질문 이 두 가지의 기술을 아주 달인의 경지로 쓰고 있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의 외모를 보면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우 사교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주도적인 사람들은요, 아주 동물적인 직관이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착 보면 알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탁 오는 게 있죠. 이게 직관이거든요. 우리가 코칭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직관을 키우는 겁니다. 이 직관력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는 생각, 여러분의 판단보다 훨씬 수천 배 더 우수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학력이 부자를 만든다면, 예를 들면 박사학위 서너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여야 되겠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를 만드는 것은요, 학력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부자라고 하는 건 뒤에 사부에서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학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대화의 스킬과 경청의 스킬이 된 사람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성격과 기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용하는 리더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해되시죠?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쓰는 리더가 부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4편에 가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경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건데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스킬로서 기술로서 배우면 쉽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의 기초 경청 기술을 4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대화할 때 눈을 마주쳐 주세요. 자, 저하고 눈을 좀 마주쳐 주십시오, 여러분.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청의 기술은요, 눈을 마주친 채로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여러분,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세 분이 지금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데,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고개를.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고개를 끄덕인다고 하는 행위가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만약에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눈을 쳐다보고요. 계속 이러면서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친구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도 반대로 해보시고 한번 느낌이 어떤지 받아보시면 좋은데 반대로 이제 눈을 마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해보십시오. 이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 여기에는 어떤 근육이 동반되는데요.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끄덕이는 이 근육을 사용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인다고 하는 것은 목과 관련된, 그죠? 머리와 관련된, 또 이 가슴과 연결된 많은 근육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떤 정서, 어떤 감정,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이 앵커링 됩니다. 앵커링이라는 게 뭡니까? 앵커라는 것은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내리는 닷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감정과 정서와 고개를 끄덕이는 이 근육이 서로 연관시켜서 기억되도록 기억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랬습니까? 도리도리도 이렇게 배웠습니다만 도리도리 이후에 우리는 아니다. 이것은 부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놓고 끄덕여 보시고요. 좋아하는 것을 놓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감정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앵커링입니다. 나중에 NLP라고 하는 고급 스킬에서 제가 이제 아마도 다음 파트인 네 번째 파트에서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기술에서 좀 다루겠습니다만, 이 앵커링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감정과 어떤 정서와 우리 근육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보통 앵커링에서는 여기다가 앵커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경청의 아주 기초적인 첫 번째 기술인 눈을 마주치고, 두 번째 고개를 끄덕이고, 세 번째 뭘까요? 끝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끝말을 반복하거나 혹은 키워드를 따라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편한 걸 하시면 돼요. 키워드를 따라하는 게 처음에 어려우신 분은 그냥 끝말만 따라하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끝말만 따라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동료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점심 때 뭐 먹을까? 이럴 때 키워드는 뭐야? 아, 점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우면 우리 뭐 먹을까? 아, 우리 뭐 먹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쉽습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 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고가 뭐라고요? 눈을 마주치고. 두 번째 고가 뭐라고요?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세 번째 고가 뭐라고요? 끝말을 따라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3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고는 뭐냐? 4고는 뭐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고를 기억하자. 잊어버렸으면 3고. 첫 번째 고가 뭐다? 눈을 마주치고. 두 번째 고가 뭐다? 고개를 끄덕이고. 세 번째 고가 뭐다? 끝말을 따라하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자녀가 좀 어린아이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스킬도 하나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이것을 관심이 있는 분은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을 사보시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 5분 안에 짧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다면 뭐예요? 내가 감정을 통해서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 기회로 포착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회로 포착. 아이가 울고 있거나 아이들이 싸우고 있거나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다투고 있다면 이것을 아우 쟤네들 왜 저래? 짜증낼 게 아니라 드디어 내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찬스구나. 찬스로 포착하라. 아셨죠? 처음에는 포착입니다. 찬스 포착.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다가가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울고 있는 아이를 내가 친해지고 또 감정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하나로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기회가 왔어. 내가 도와줘야지. 이해되셨죠? 기회가 왔어. 내가 도와줘야 돼.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가가서 아이가 울고 있어요. 너가 우는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의 감정이 어떤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됩니다. 공감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공감이란 오빠가 내 인형을 갖고 가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면 오빠가 인형을 가지고 가서 너가 슬프구나 화가 났구나 라고 감정의 이름을 따라서 그냥 이야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는구나 라고 이야기. 이것이 바로 공감,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들어주고 공감하라. 네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현재의 감정을 그 아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표현하도록. 여러분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성적이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학교 성적과 부자는 관련이 있다 없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이 정서는요, EQ는요, 부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훈련을 자녀를 위해서 하라는 건 뭐냐면 자녀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재산을 남겨줬는데 그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은 아이가 죽을 때 다 쓰고 불행하게 죽는 것보다는 유산은 못 물려주더라도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재능, 돈을 벌 수 있는 훈련, 스킬, 기술을 알려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고 네 번째,
스스로 내 감정이 어떤지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 울고 있는데 지금 감정이 어때? 기분이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화가 나요.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지? 오빠가 내 인형을 뺏어갔어요. 오빠가 인형을 뺏어가서 슬프구나.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고 표현하도록 도와주라. 아셨죠? 표현하도록 도와주라. 이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은 뭘까요? 그래서 공감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슬프구나 함께 해주는 거죠. 그래서 5분이든 10분이든 아이가 어느 정도 좀 감정이 이렇게 해소되도록 도와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공감을 좀 충분히 갖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줄 거는 그래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코칭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아빠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가 달라고 할 거야. 이야기 하겠죠. 그래, 너가 달라고 하면 해봐. 아빠가 옆에 있어줄게.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죠. 아빠가 좀 달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래, 아빠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4단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5단계를 그냥 4단계 정도로 축약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1, 2단계를 2개로 합칩니다. 어떻게? 포착해요. 아이가 울거나 감정이 상했을 때 기회로 포착하는 거죠. 기회로 포착한다. 이건 1번이에요. 2개를 묻혔습니다. 기회로 포착한다. 두 번째는 들어주고 공감한다. 세 번째는 표현하도록 기회를 준다. 네 번째는 이 세 번째 표현하도록 하면서 감정이 좀 순화되도록 기다려주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질문하라.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은 부부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렇게 다가간다면 아주 성숙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는 남편이 이렇게 있거나 부인이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기대거나 혹은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기댄 관계가 있어요. 또 어떤 집안은요 서로 이렇게 기댑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가장 건강한 파트너나 부부의 관계 어떨까요? H자라 그래요. H자. 기억하시죠? 뭐예요? 바로 서 있으면서 남편도 서 있고 부부도 서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손을 잡고 있죠.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죠. 순간적으로 힘들면 이렇게 기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양쪽에 서 있는 A자는요. 한 사람이 조금 힘들어지면 어떨까요? 힘들어지면 바로 쓰러지게 돼 있다는 거죠. H는 한 사람이 힘들어도 좀 버텨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A자도 아니고, 그죠? 삐뚤어진 A도 아니고, 그죠? 뭡니까? 건강한 H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감정 코칭이고요. 자, 그러면 경청으로 다시 돌아가서 경청의 기초는 3고라고 말했어요. 그죠? 첫 번째 고가 뭐라고요? 눈을 마주치고. 두 번째 고가 뭐라고요? 고개를 끄덕이고. 세 번째 고가 뭐라고요? 끝말을 따라하거나 키워드를 따라해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경청의 두 번째 단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